이번 시간에는 지도학습의 마지막 과정으로 앙상블 학습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학습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도학습의 목적은 뭐냐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입력과 출력 변수 간의, 그러니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어떤 관계, 모델을 만들어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그 답을 예측하는 것이 지도학습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 K내는 가지고 아이리스 데이터도 예측을 해보고 신용정보 불량자를 예측하는 모델을 의사결정나무로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런데 이 각각의 모델들은 학습할 때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설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델이 만들어지고, 물론 성능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역시 성능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용불량자 예측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 코스트 개념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클래스의 정확도를 일부러 높이기 위해서 튜닝하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했었어요. 제일 좋은 상황은 우리가 만든 모델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어떠한 데이터를 사용하든지 간에 예측력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어떤 클래스의 예측력도 아주 균등하고 밸런스 있게, 그리고 전체적인 정확도도 높은 모델을 우리는 만들기를 원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해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좋은 모델을 만들기가 그렇게 생각보다 쉽진 않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앙상블 학습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차피 예측력이 굉장히 좋고 뛰어난 모델을 만들기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모델들, 좀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여러 모델들을 만든 다음에 그 모델들의 종합적인 어떤 그 판단, 의견을 평균해서 또는 투표를 해서 그 결과를 최종 결과로 삼자라는 개념이 앙상블 모델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집단 지성과 같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천재를 못 만드니까 여러 평범한 모델들을, 평범한 사람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그러면은 누군가는 틀리겠지만 또 다수는 굉장히 올바른 판단을 하겠죠. 다수의 모델들은 그 판단의 그 결과를 가지고 최종 결과를 삼겠다라는 것이 이 앙상블 학습기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럼 머신러닝, 그 지도학습에서 이러한 앙상블 개념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굉장히 뛰어난 모델을 만들지 못할 바에야 우리가 평범한 모델을 여러 개 만든다고 설명드렸는데, 그 평범한 모델을 여러 개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KNN 모델, KNN 같은 경우는 K의 숫자를 바꾸게 되면, 그러니까 근접한 이웃의 숫자를 바꾸게 되면은 여러 가지 모델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K를 3으로 할 때, K를 5로 할 때, K를 10으로 할 때 각각의 모델의 성능이 다를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모델을 만듭니다.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는 최종 나뭇잎의 개수를 바꾼다든지, 그러니까 그 파라미터를 수정을 해서, 또는 가지의 그 깊이, 그 뎁스를 바꾸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의사결정 나무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KNN 모델, K를 3으로 했을 때 모델, K를 4로 했을 때 모델, 또는 디시전 트리 깊이를 10으로 했을 때, 또는 15로 했을 때, 20으로 했을 때, 그런 식으로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든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을 해봅니다. 그럼 테스트 데이터를 딱 입력을 하면 이 모델은 예측을 1이라고 할 것이고, 이 모델은 예측을 예를 들어서 2라고 하고, 얘도 2라고 하고, 2라고 하고, 마지막 모델도 예측을 2라고 했을 경우면, 그럼 최종 결과를 이 모델들의 다수결 원칙에 의해 가지고 2가 많죠? 그러면 최종 결과를 2라고 예측하는 이런 개념이 앙상블 모델입니다. 또는 단순히 결과를 투표로, 보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아이리스 품종을 예측할 때도 잠깐 보셨겠지만, 그것이 품종 3가지를 예측을 할 때 머신러닝은 그냥 이것이 세토사야 라고 품종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구합니다. 클래스 1에 속할 확률, 클래스 2에 속할 확률, 클래스 3에 속할 확률을 구한 다음에 그 중에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클래스를 결과로 예측을 해주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각각의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든 다음에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들,
이 확률들의 평균값을 구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모델 1, 어떤 그 KNN 모델, K를 3으로 했을 때 모델의 클래스 1의 예측 확률이 90이고, 그 다음에 다른 모델, 그때 클래스 1의 예측 확률이 10%고, 이런 식으로 클래스 1의 각 확률들, 예측 확률들을, 그 모델들이 예측한 확률들을 전부 평균을 해서 종합적인 전체의 결론, 클래스 1이 예측될 확률은 26.2%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클래스 2를 예측할 확률을 각 모델들이 예측하는 확률들, 클래스 2로 예측할 확률들, 그것들을 전부 다 평균을 내서 65.6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최종 결론은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그렇게 계산을 해놓고 봤더니 클래스 2로 예측할 확률이 가장 높다. 그러면 최종 결론은 클래스 2로 예측을 한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것이 이제 앙상블의 방법이고, 만약에 우리가 예측하려는 것이 이런 범주형 클래스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숫자값, 수치로 된 값을 예측을 한다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모델 1이 예측하는 어떤 그 숫자값이 10이고 모델 2가 예측하는 숫자값이 11.8이고 모델 5가 예측하는 숫자값이 10.9이다. 그러면은 이 각 모델에 예측하는 값들을 전부 평균을 합니다. 한 가지 모델을 사용할 때는 이 값만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이 값만을 사용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개 다수의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 예측 값들을 평균을 해서 최종 결론으로 내는, 이것이 앙상블 모델의 개념입니다. 이 앙상블과 관련돼서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넷플릭스에서 2006년에 상금을 걸고 대회를 하나 개최를 했습니다. 원래 넷플릭스에서는 그 추천 서비스, 그 사용자들이 본 영화,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영화를 봤을 때 다른 사용자들은 너와 그러니까 비슷한 다른 사용자들은 이런 영화를 더 좋아합니다 라는 이제 그 추천 서비스가 있죠. 그래서 그 추천 서비스 이름이 시네매치인데, 자기네들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이 시네매치라는 추천 서비스보다 성능이 10% 더 이상 좋은 모델을 개발을 하게 되면 약 1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억 원 이상의 상금이죠. 그래서 이 100만 달러를 걸고 자기네들보다 성능이 10% 더 좋은 모델을 개발한 팀에게 이 상금을 주겠다라는 것을 2006년에 실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2006년도 결과를 보시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성능이 썩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1등한 팀이 약 8.43%, 그 다음에 2등한 팀이 8.41%인데 사실 이 1, 2등 팀은 같은 팀입니다. 이름만 달리 해가지고 참가를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합쳐집니다. 네, 그래서 1, 2위 팀이 결국 하나의 팀이었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팀이 여기 지금 보시면 5위에 그래비티라는 팀하고 6위에 다이노사우루 플래닛이라는 이제 팀이 있습니다. 이제 각각 5위와 6위를 했는데 나중에 이 팀이 두 개, 5위와 6위인 팀이 연합을 해요. 합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델들을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같은 팀으로 이제 출품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여기 보면 When Gravity and Dinosaurs United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래비티 팀하고 다이노사우루스 플래닛이란 팀이 연합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델들을 앙상블을 이용을 해가지고 대회에 나갑니다. 그래서 3위를 했었고, 사실 요 연합팀이 1위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1위를 했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2006년도 최종 결과로는 3위로 이제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얻은 교훈이 뭐냐? 5위, 6위를 했던 팀이 서로 연합을 해서 서로 만든 모델을 공유를 해서 앙상블 모델로 대회 출품을 했더니 단번에 3위, 한때 1위도 했었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성능 향상들이 있더라는 것을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다음 해에 2009년도 오면 대연합종연횡의 이제 시대가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06년도에 1위를 했던 팀이 있죠. 코벨이라는 팀이 있었고, 원래 2006년도 이제 코벨이라는 팀은 AT&T 연구원들이 주축이 돼갖고 팀을 이루어서 대회에 나왔는데,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명이 2008년도에 야후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후에 있는 또 그 연구원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벨코라는
앞뒤만 바꿨죠. 코벨이나 벨코. 그래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대회 출품을 했고, 결국 이 팀은 나중에 연합을 하게 됩니다. 연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빅케이오스라는 또 팀이 하나 있었어요. 그 팀까지 연합을 해가지고 2008년도에는 벨코 앤 빅케이오스라는 새로운 연합팀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연합팀을 만드는 이유가 앞에서 이제 보신 것처럼 독자적인 모델을 갖고 그 모델을 가지고 대회 출품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만든, 여러 팀들이 만든 모델을 앙상블로 해서 그렇게 해서 앙상블 모델을 만들어서 대회에 나가게 되면 훨씬 더 모델의 성능이 좋아지고 대회에서 우승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벨코, 그 다음에 코벨, 그 다음에 빅케이오스 이런 팀들이 연합을 했고, 나중에 가서는 결국 또 프래그매틱 시오리라는 또 팀을 하나 또 인수를 해서 2009년도에는 이렇게 대연합의 팀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1위를 했던 코벨 또는 벨코라는 그 팀은 결국 빅케이오스까지 합쳐지고, 그 다음에 프래그매틱 시오리라는 이 팀까지 합쳐져서 대연합팀이 구성이 됐고요. 아까 5, 6위를 했던 그 팀이 있었죠. 그래서 다이노사우루스 플래닛하고 그래비티라는 팀이 한때 연합을 해가지고 1위, 그래서 결국 2006년도에 3위를 했다 그랬죠. 그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이 7개의 개인들을 또 모아가지고 연합팀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인드 프라이스 팀이라는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다른 팀들 보시면 이런 팀도 있었고요. 오페라 솔루션, 오페라, 이런 팀들이 보면 또 모여서 오페라 앤 밴들 앤 어쩌고 이런 팀을 만들었어요. 결국 그 팀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33명의 개인들로 이루어진, 이름도 이제 우리가 방금 배운 앙상블이라는 팀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앙상블이라는 팀을 이룬 이유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각각의 팀들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모델들을 혼자 나가서는 1위를 할 가능성이 적게 되겠죠. 그럴 바에야 우리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모델들을 공유를 해서 그 모델을 앙상블을 이루어서 대회에 나가게 되면 우승할 확률이 훨씬 커지게 됐죠. 그러면 이제 100만 불, 10억 원이 넘는 돈을 상금을 타서 이 33명이 나눠 갖자라는 이제 개념으로 이름도 거창한 앙상블 팀이라는 팀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2006년도 처음에는 각각의 개별 팀 위주로 진행되었던 이 대회가 2009년이 되어서는 전부 다 대규모의 하나의 팀으로 이루어진 팀전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팀으로, 그러니까 여러 개의 팀들이 모여서 하나의 대규모 팀을 이루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앙상블 모델의 그 모델의 성능이라든지 효과,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2009년도에는 결국 대연합팀들 간의 경쟁 구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회 마감은 2009년 7월 26일이 대회 마감일이었습니다. 대회 마감 바로 직전에 앙상블이라는 팀이 자기네들이 만든 모델로 이제 예측 결과를 보냈을 때 그때의 점수가 이렇고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제시한 자기네들보다 10% 이상인 기준을 달성을 했습니다. 10.1% 정도. 그 다음에 바로 바짝 그 벨코스라는 팀이 있었죠. 벨코스 앤 프래그매틱 케이오스라는 팀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10.09% 개선으로 해서 1,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대회 같은 경우는 대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자신들의 그 모델의 성능 그리고 실력을 이제 그 시험 결과를 알 수가 있게끔 결과를 올리면 바로바로 이런 식으로 채점이 되고요. 근데 최종 결과는 넷플릭스에서 꽁꽁 싸둔 공개하지 않은 데이터를 갖고 최종 점수를 냅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접수를 받고 7월 26일까지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대회를 종료를 하고 그 접수받은 모델을 넷플릭스만 알고 있는 공개하지 않은, 그 전까지는 공개되지 않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모델을 평가를 해서 누가 잘했는지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가 머신러닝
할 때 훈련용하고 테스트용하고 데이터를 나눠 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훈련용으로 학습시키고 테스트용으로 검증을 했죠. 그거 똑같이 넷플릭스에서도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모델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오픈된 데이터를 가지고 대회 종료 바로 직전에 했을 때는 디 앙상블 팀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있었는데, 대회를 마감을 종료를 하고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최종 평가를 했을 때는 이 두 팀의 결과가 스코어가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아주 똑같이 동점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넷플릭스의 그 수상 규정에 의하면 만약에 동점일 경우에는 먼저 제출한 팀이 우선권이 있다. 그러니까 더 점수가 높다. 어드밴티지를 준다. 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제출 시간을 보시면은 디 앙상블이라는 팀이 이제 오픈된 데이터를 갖고 했을 때는 점수가 높았는데, 제출 시간을 보면은 6시 38분에 제출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벨코스라는 팀은 6시 18분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벨코스라는 팀이 더 20분 일찍 제출을 한 거죠. 예, 앙상블이라는 팀보다. 그랬는데 최종 결과 보니까 동점이 나오는 바람에 20분 일찍 제출한 벨코스라는 팀이 결국 최종적으로 1등을 하게 됐죠. 이때 이제 그 넷플릭스의 CEO가 한 말이, 그 20분은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참 재밌게도 2006년부터 이제 9년까지 3년 동안 그렇게 서로 팀을 합치고 그다음 모델을 바꾸고 했던 결과가 동점으로 끝나게 되고, 결국 많은 시간도 아니고 20분 먼저 제출한 벨코스라는 팀이 1등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앙상블에 관련돼서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머신러닝에서 하나의 아주 똑똑한, 하나의 우수한 모델을 만들기는 참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런 대회에서조차 결국 이런 앙상블 모델을 잘 활용한 팀이 최종적으로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